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렉스 프리드먼 팟캐스트에 나온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한순, DHH 인터뷰입니다. 아, 루비 온 레일즈 창시자, 그 DHH 맞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인터뷰가 보니까 내용이 정말 방대해요. 그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시작했는지부터 왜 그렇게 루비를 좋아하는지, 또 클라우드 갑자기 왜 나왔는지, AI에 대한 생각까지. 그렇죠. 그 솔직하고 어떨 땐 좀 도발적인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긴 인터뷰 속에서 뭐랄까 기술이나 프로그래밍 또 무언가를 만드는 일 자체에 대한 DHH의 핵심적인 생각들을 좀 뽑아내서 당신께 명료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의 독특한 관점들이 아마 당신의 생각에도 좀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복잡한 기술 세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요. 좋습니다. 그럼 DHH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근데 듣기로는 처음부터 뭐 천재 프로그래머 이런 건 아니었다면서요? 네, 아니었어요. 코모도 64, 그거 엄청 갖고 싶어 했는데 막상 잡지에 나온 코드 따라 쳐도 잘 안 되고 심지어 변수라는 개념 자체도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랬다고 하죠. 그랬군요. 네, 그러다가 9학년 때인가 우연히 HTML을 딱 접한 거예요. 그게 완전 전환점이었죠. 그 유명한 블링크 태그 이야기. 맞아요. 뭐 복잡하게 컴파일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태그 하나 딱 넣으니까 웹페이지 글자가 막 깜빡이는 걸. 그렇죠. 그렇죠. 그 즉각적인 피드백. 내가 뭘 하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구나. 여기서 재미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하는 순간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꼭 수학 천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고 바로 결과 확인하고 고쳐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프로그래밍의 매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당신의 배움 과정에도 이런 클릭하는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PHP를 쓰다가 루비를 만나고는 표현이 재밌던데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PHP는 그냥 도구였는데 루비는 다르다.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그 핵심은 프로그래머의 행복인 것 같아요. 루비는 기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쓰는 사람, 프로그래머를 위해 설계된 언어다. 이런 거죠. 사람 중심. 네. DHH는 루비 코드가 거의 뭐 시처럼 읽힌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예를 들어 5.days 같은 코드 보면 정말 직관적이잖아요. 오일이라는 게 바로 와닿죠. 그렇죠. 파이썬 같은 데서 쓰는 init 이런 밑줄 기호들이나 아니면 뭐 자바의 세미콜론 같은 거. 그런 자잘한 라인 노이즈 없이 아주 간결하고 우아하다. 이런 점에 매료된 거군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코드가 예쁘다 이걸 넘어서는 철학인 거죠. 프로그래머를 믿고 그 사람들의 어떤 표현력,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적 타이핑, 그러니까 미리 타입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고 실행될 때 결정되는 방식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유연성이 개발자의 창의성을 살려준다고 보는 거죠. 당신이 매일 쓰는 도구에서 혹시 이런 즐거움이나 아름다움의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정말. 근데 또 DHH는 개발자들이 종종 시스템을 너무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꽤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생성, 읽기, 수정, 삭제 이런 단순 반복 작업만 하면서 뭔가 실존적인 불안감 때문에 시스템을 자꾸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레일즈 8에서 빌드 과정 없는 노 빌드 개발 환경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베이스캠프랑 헤이서니스를 AWS 같은 대형 클라우드에서 자체 서버로 옮긴 결정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다들 클라우드로 가는 게 당연한 흐름이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맞선 거죠. 그 클라우드 탈출 결정은 진짜 파격적이었어요. 들어보니까 비용 절감 효과도 엄청났다고 하던데? 연간 수백만 달러? 네,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보다는 하드웨어를 우리가 직접 통제하면서 얻는 그 단순함? 그리고 개발자 경험을 되찾겠다. 이게 더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리가 있네요. 네, 물론 뭐 이런 결정이 모든 회사에 다 맞는 건 아니겠죠. 상당한 내부 역량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어진 복잡성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그의 메시지 같아요. 지금 당신 주변의 그 복잡한 프로세스들 중에 정말 꼭 필요한 게 얼마나 될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AI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들어보니까 뭐 무조건 AI 최고 이런 입장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AI가 예를 들어서 배우기 좀 까다로운 기술,
뭐 배시 스크립트 같은 거 익힐 때 아주 훌륭한 조수, 그러니까 페어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인정해요.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좋고. 학습 도구로서의 가치. 네. 근데 동시에 되게 경계하는 지점도 있어요. AI가 편리함을 주지만 그 대가로 코딩 자체의 즐거움, 그러니까 문제를 직접 파고들고 해결하면서 얻는 그 기술 숙련 과정 자체를 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의 가치. 그렇죠. 마치 기타 연주를 배우는 대신에 AI가 완벽하게 만들어준 연주만 그냥 듣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비유를 들더라고요. 결과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는 만족감, 숙련도 향상,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만의 기술과 창작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DHH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그의 좀 비선형적인 프로그래밍 입문기부터 시작해서 루비에 대한 애정, 복잡성에 대한 저항, 그리고 AI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까지 참 독특한 여정과 생각을 깊이 들여다본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의 관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래머의 행복, 단순함의 힘,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DHH는 레일즈를 만들 때 철저히 개인 개발자의 경험, 생산성, 그리고 도구 자체의 어떤 아름다움에 집중했습니다. 요즘처럼 기술 환경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개인의 경험과 도구의 미학에 집중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나 학습 방식에 혹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